오디언 오디오북으로 오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디언의 낭독자 이림입니다. 오늘은 보물섬으로 황금을 찾아 떠나볼 텐데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탐정소설 맨섬의 황금, 함께 떠나볼까요? 마일 커레인 노인은 도깨비처럼 살았네. 언덕에서 황야로 경사진 그곳에서, 바늘금작과 개쑥갓 우거진 황금 농장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살았네. 오 아버지, 아버지,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모두 다 꼭꼭 숨겨져 있다더군요. 금은 안 보여도 가시금작화 위로 금빛이 번쩍번쩍. 금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제게 알려주세요. 내 금은 잠긴 참나무 괴짝 안에 있단다. 물속에 빠져 가라앉은 괴짝 안에. 희망의 닷처럼 요지부동 괴짝 안에 번쩍번쩍 찬란하게, 은행처럼 안전하게. 난 그 노래가 좋아. 피넬라가 노래를 마치자 내가 흐뭇한 어조로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 내용은 너와 나, 우리 조상에 관한 거니까 말이야. 마일스 삼촌의 할아버지 말이야. 밀스로 번 큰 돈을 어딘가에 숨겼는데 이제까지 그 위치를 알아낸 사람이 없대. 피넬라는 집안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조상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내 성향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단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가 내 모든 에너지를 빼앗았던 것이다. 하지만 피넬라가 맨섬의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은 듣기 좋았다. 피넬라는 무척 매력적이었다. 나의 사촌이자 한때 내 약혼녀였다. 재정적인 전망이 낙관적일 때 우리는 약혼을 했다. 비관론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자 우리는 적어도 10년 안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파혼했다. 내가 물었다. 그 보물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 물론이지.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 없었나 봐. 마일스 삼촌 역시 상당한 노력을 하셨지. 마일스 삼촌 말씀에 따르면 누구라도 머리만 약간 굴리면 그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내게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일스 삼촌다운 것으로 느껴진다. 맨섬에 살고 있는 까다롭고 괴팍한 그 늙은 신사는 그런 교훈적인 말에 심취해 있었다. 우편 배달부가 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편지였다. 저런! 피넬라가 소리쳤다. 악마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러니까 내 말은 천사도 말이야. 마일스 삼촌이 돌아가셨대. 그녀와 나 둘 다 괴팍한 삼촌을 만난 것은 2번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비탄에 빠진 척 할 수가 없었다. 그 편지는 더글라스에 있는 어떤 법률회사에서 온 것으로 고 마일스 마일 커레인 씨의 요원에 따라 피넬라와 내가 더글라스 근처에 있는 저택과 약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그의 재산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동봉된 봉인의 편지 겉봉에는 마일 커레인 씨의 글씨로 자신이 죽으면 피넬라에게 전달하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정말 특이한 내용이었다. 사랑하는 피넬라와 존,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희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소문이 그렇더구나. 너희들은 머리만 약간 굴리면 누구라도 쉽사리 내 친애하는 깡패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했던 내 말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안다. 난 그렇게 머리를 굴렸단다. 내가 받은 보답은 황금으로 가득 찬 4개의 괴짝이었다.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니냐. 내게 살아있는 친척이라고는 4사람뿐이다. 너희 둘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온통 고약한 것뿐인 내 조카
이원 코직.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만 그 약간의 소식조차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던 사촌 닥터 페일이 그들이다. 내 개인적인 재산은 너와 피넬라에게 남긴다. 오직 나 자신의 지혜를 통해 내 몫이 된 그 보물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내가 그것을 상속을 통해 싱겁게 넘겨버리면 내 친애하는 할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실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내기로 했다. 4개의 보물 괴짝들, 여전히 건재하고 참가자들 역시 넷이다. 살아있는 나이에 내 친척이 그들이다. 각자에게 하나의 괴짝을 배당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겠지만 얘들아, 세상은 공평한 것이 아니란다. 승리는 가장 약삭빠른 자, 때로는 가장 파렴치한 자의 것이지. 파렴치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너희는 다른 2 사람에 맞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너희 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선량함과 순진함이 보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일부러 속임수를 써야 할 필요를 더욱 강하게 느꼈단다. 약삭발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겠지. 이 편지는 다른 2 사람에게보다 너희들에게 하루 먼저 도착할 거다. 너희들이 머리를 굴릴 줄 안다면 첫 번째 보물을 찾는데 24시간 일찍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들은 더글라스의 내 집에 있다. 2 번째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들은 첫 번째 보물이 발견된 후에야 드러날 거다. 2 번째부터는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게 된다. 부디 너희가 성공하길 빈다. 너희가 4개의 괴짝을 모두 가지는 것 이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없을 테지만 앞서 내가 말한 이유에서 그런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원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어떤 면에서든 그를 믿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닥터 리처드 페일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게 거의 없다만 뜻밖으로 유력한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너희들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하지만 너희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랑을 보내며 마일스 마일커레인 삼촌.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자 곁에 있던 피넬라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소리쳤다. 피넬라는 철도 여행 안내서의 책장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맨섬으로 가야 해. 그녀가 소리친다. 삼촌은 어떻게 우리를 착하고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하실 수가 있지? 삼촌한테 보여주겠어. 전 우리는 그 개짝들 4개를 모두 찾아내서 결혼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롤스로이스와 하인들과 대리석 욕조에 둘러싸인 채 말이야. 그러려면 우선 맨섬에 가야 해. 그로부터 24시간이 흘렀다. 더글라스에 도착한 우리는 변호사들을 만나본 다음 몰드하우스로 가서 죽은 삼촌의 집안 관리인은 스컬리콘 부인 앞에 서 있었다. 만만찮은 부인이었지만 피넬라의 절박한 태도 앞에서 조금 누그러진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이상한 방법을 쓰시다니.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네요. 하지만 단서가 있다던데요? 피넬라가 소리쳤다. 단서가 뭘까요? 피넬라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스컬리콘 부인이 침착하게 방에서 나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우린 허겁지겁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삼촌의 비스듬하게 누운 글씨체로 운이 잘 맞지 않는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나침반의 내점은 S와 W, N과 E. 동풍은 사람과 짐승에게 나쁘다. 가라. 남쪽과 서쪽으로.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피넬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외친다.
나 역시 같은 억양으로 외쳤다. 스컬리콘 부인도 침울한 기색으로 우리에게 미소 지어 보인다. 별달리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죠? 이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피넬라가 처량하게 대답했다. 시작이란 언제나 어렵게 마련이야. 일단 시작만 하면 내가 억지로 쾌활해지려고 애쓰며 말했다. 스컬리컨 여자가 평소보다 더욱 엄하는 모습으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여자였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피넬라가 달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이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당신 삼촌께서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전 그분께 돈을 은행에 넣으라고 말씀드려왔죠. 시시한 짓은 하지 말라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삼촌이 괴짝이나 뭐 그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삼촌이 그 물건을 언제 숨겼는지, 최근인지 오래전인지 혹시 아세요? 스컬리컨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기를 회복하려고 했으면서 말한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야. 그 보물이 이곳 뜰에 묻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건 물론 보물의 부피에 달렸겠지? 피넬라의 머리에 문득 영감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뭔가 없어진 거 없어요? 삼촌의 물건 중에서 말이에요. 이런. 아가씨 얘기를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정말. 아가씨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 코담배값이. 적어도 4개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4개라고요? 피넬라가 소리쳤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정원에 나가서 둘러보자고.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었다면 내가 알았을 거예요. 그분이 나 모르게 정원에 뭘 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침반의 방향들은 밝혀져 있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 섬의 지도야. 저 탁자 위에 하나 있어요. 피넬라가 급하게 지도를 펼친다. 그 서슬에 뭔가가 떨어져 내렸다. 내가 그것을 잡았다. 이것 봐. 이건 좀 더 진전된 단서 같은데? 허겁지겁 우리는 그 종이를 들여다본다. 대충 그려진 지도. 십자가 하나, 원 하나, 화살표 하나. 방향은 대충.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우린 말없이 그 지도를 살펴본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금방 눈에 뜨기를 기대할 순 없잖아. 저녁을 들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많이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스컬리콘 부인은 우리에게 훌륭한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나자 커피가 담긴 커다란 주전자가 등장했다. 이제 일에 착수해야 돼. 먼저 할 일은 방향을 잡는 일이야. 이건 분명 이 섬의 북동쪽을 가리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지도를 좀 더 살펴보자. 주의 깊게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이 모든 게 이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이 십자가가 보물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교회 같은 걸 뜻하는 걸까?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참 쉬워질 텐데.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 이 짧은 선들은 왜 원의 한쪽에만 그려져 있는 걸까? 모르겠어. 어딘가 지도가 더 없을까? 우리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훌륭한 지도들이 몇 개 있었다. 또한 그 섬에 대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안내서들과 민속에 관한 책, 섬의 역사에 대한 책도 있었다. 우린 그것들을 모두 읽고 가설을 하나 세웠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내 말은 2가지 단서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단 얘기야. 어쨌든 해볼 만한 일이야. 오늘 밤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내일 제일 먼저 차를 빌린 다음 나가서 우리 운을 시험해보자고. 벌써 날이 밝았는걸? 2시 30분이잖아? 기가 막혀서. 우린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자동차 한 대를 일주일 기한으로 빌려 그럭저럭 직접 몰아볼 수 있었다. 잘 닦인 도로를 따라 속도를 높여가자 피넬라가 기운이 나는 모양이다. 다른 두 사람만 없다면 이 일이 얼마나 신날까? 여긴 원래 더비 경마가 열렸던 곳이지, 안 그래? 앱섬으로 옮겨가기 전에 말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묘한걸. 내가 그녀로 하여금 어떤 농가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저 집이 바다 밑으로 그 섬이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농가일 거야. 정말 재밌네. 난 비밀 통로 같은 게 정말 좋아. 넌 안 그래? 전 이제 거의 다 왔어. 와, 정말 흥분되는데? 우리 생각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모든 게 지도와 똑같아. 피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그 6개는? 맞아. 이제 이 2개 사이야. 지금 나침반 갖고 있지? 5분 후 우리는 믿기지 않는 기쁨의 표정을 얼굴에 띈 채 마주보며 서 있었다. 펼쳐진 내 손바닥 위에는 오래된 코담배갑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몰드하우스로 돌아오자 스컬리콘 부인이 2 신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사람은 다시 떠났지만 또 한 사람은 서재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재로 들어서자 큰 키에 혈색 좋은 얼굴을 한 잘생긴 사내가 웃으면서 팔걸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퍼레이커 씨와 마일 커렌 양이죠?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난 두 분의 먼 친척 닥터 페일입니다. 이 모든 게임이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는 세련되고 상냥했다. 하지만 난 그에게 즉각 혐오감을 느낀다. 왠지 이 사내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 그의 태도는 어쩐지 지나치게 상냥하고 눈길은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다.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군요. 마일 커레인 양과 저는 이미 첫 번째 보물을 찾았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곳에 우편 업무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베퍼드와 전 편지를 받자마자 출발했는데. 우리는 차마 마리 삼촌의 정당치 못한 행동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이와 저는 우리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피넬라가 말했다. 잘 됐군요. 즉시 단서를 찾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훌륭한 관리인, 그러니까 스컬리콘 부인이 단서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하면 코직 씨에게 불리하죠. 피넬라가 재빨리 말한다. 그분을 기다려야죠. 아, 맞아요. 깜빡 잊었네요. 가능한 한 빨리 그와 연락을 취해야겠군요. 제가 알아보죠. 두 분은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테니까요. 그는 즉시 출발했다. 이원 코직을 찾는 일이 뜻밖의 어려운 모양이었다. 닥터 페일이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과 이원이 다음날 아침 10시에 이곳 몰드하우스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그때 스컬리컨 부인이 모두에게 단서들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피넬라가 대답한다. 그게 좋겠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뵙죠? 우린 피곤했지만 행복하게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스컬리컨 부인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평소의 우물함과 냉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했다고요. 도둑인가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소리쳤다. 없어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은식기들을 훔쳐내려던 게 틀림없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겠죠? 피넬라와 나는 그녀를 따라 도둑이 된 현장인 그녀의 방으로 갔다. 누군가 창문을 억지로 연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다. 도둑이 도대체 뭘 찾으러 들어왔을까? 피넬라가 말했다. 보물괴짝이 집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내가 농담처럼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스컬리콘 부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단서들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단서들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야 물론 첫 번째 서랍에 들어있죠.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서랍으로 다가갔다. 이런, 설마 여긴 아무것도 없군요. 단서들이 없어졌어요. 도둑이 든 게 아니군. 우리의 잘난 친척들이 왔다 간 거야. 그러자 양심 없는 거래에 대한 마일스 삼촌의 경고가 생각났다. 삼촌은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런 치사한 속임수를 쓰다니. 쉬. 피넬라가 갑자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이게 무슨 소리지? 뚜렷이 들려오는 소리. 신음소리였다. 밖에서 들려온다. 우리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건물의 같은 면에 인접해 관목이 자라고 있었기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덤불이 조금 밟혀서 뭉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너진 사다리. 도둑들이 어떻게 창문으로 접근했는지 보여준다. 몇 걸음 더 나아간 우리는 어떤 사내가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살빛이 검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치명상을 입은 게 틀림없었다. 그의 머리에서 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무릎 꿇고 앉았다. 당장 의사를 불러야겠어. 생명이 위험한 것 같아. 정원사가 서둘러 의사를 부르러 갔다. 나는 그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씨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원 코직이야. 피넬레가 말했다. 사내가 눈을 뜬다. 꺼져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의 머리 바로 옆에는 삐쭉삐쭉한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사태가 명확하군. 내가 말했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저 친구가 떨어지면서 이 돌에 머리를 부딪힌 거야. 이 돌이 저 딱한 친구를 끝장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피넬라가 기묘한 어조로 반문한다. 그 순간 의사가 도착했다. 의사는 이원이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원은 집안으로 옮겨졌다. 간호사 하나가 남아 그를 돌봐주기로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몇 시간 후면 숨을 거둘 터였다. 우리는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떠지더니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우린 당신의 사촌들인 존과 베닐라예요. 내가 말했다. 우리가 해줄 일이 있을까요? 그가 맥없이 고개를 젓는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온다. 내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였다. 단서를 알고 싶소. 난 끝났소. 베일에게 지지 마시오. 알았어요. 말해주세요. 씩 하는 웃음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떠오른다. 다이켄. 다음 순간 고개가 옆으로 늘어지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다. 마음에 안 들어. 피넬라가 뜬금없이 말한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 말 들어봐, 존. 이원은 그 단서들을 훔쳤어. 자신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털어놨어. 그런데 그 단서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린 그의 주머니 속을 전부 찾았잖아. 스콜리콘 부인의 말에 따르면 봉해진 봉투 3개가 있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 봉투들은 온데간데 없잖아? 그래서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사다리를 획 비틀어서 이원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돌 말이야. 이원은 그 돌 위에 떨어진 게 아니야.
그 돌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흔적을 봤어. 이원은 그 돌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게 분명해. 하지만 피넬라, 그건 살인이잖아. 그래. 피넬라가 새하얘진 얼굴로 대답했다. 이건 살인이야. 닥터 페일이 오늘 아침 10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알다시피 이 보물은 막대한 금액이야, 전. 그리고 우린 그를 어디서 찾아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가엾은 코직이 하려던 말을 끝내지 못했으니 말이야.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이게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 그녀가 내게 찢어진 스냅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단서일 거야. 살인범은 이걸 자발체 갔어. 찢어진 반쪽이 남아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나머지 반쪽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물을 찾아내야 해. 이 사진을 살펴보자고. 참고 할 게 별로 없는걸. 원 한가운데 탑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어딘지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겠어. 지금 이 시각 그는 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 관심은 다시 죽은 사내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문득 흥분해서 앉은 채로 몸을 바로 세웠다. 내가 말했다. 피넬라, 코잭이 스코틀랜드 사람은 아니었지? 물론 아니지. 그렇다면 모르겠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종이 쪽지 위에 몇 글자 휘갈겨 쓴 다음 그녀에게 던졌다. 이게 뭐야? 우릴 도와줄 회사 이름. 베일맨과 투루라니? 뭐하는 사람들인데 변호사들이야? 아니,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지. 사설 탐정들이거든.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닥터 베일이 두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스컬리콘 부인의 말이다. 피넬라와 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24시간이 흐른 후였다. 우리는 두 번째 탐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기에 관광버스인 스니페를 이용했다. 우리가 멀리서 자신을 봤다는 걸 그가 알고 있을까?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그 사진에서 받은 힌트가 없었다면 조심해, 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을 따돌리고 보물을 찾았다는 사실에 그는 화가 나 있을 거야. 하지만 닥터의 태도에서는 그런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그 특유의 세련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자 나는 피넬라의 추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다니. 그가 소리쳤다. 가엾은 코직.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앞지르려 했던 것 같소. 즉각 벌을 받았지만 원 이거야? 우린 그 딱한 친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왜 오늘 아침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상했을까요? 가짜 전가를 받았다오. 코직의 짓인 것 같소. 섬 정반대편에 있는 야생거위 사냥터로 오라는 거였소. 그러니 이제 당신들 둘이 또다시 크게 앞선 셈이요. 어떻게 찾았소?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정말로 절박하게 알고 싶어하는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이원이 죽기 전에 다행히 한마디를 들려줬어요. 그 사내를 지켜보고 있던 나는 피넬라의 말에 그의 눈빛에 경계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보물이 묻혀있는 장소에 대한 단서를 줬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군. 하지만 이상하겠지만 나 역시 그 지점에 갔었답니다. 두 분은 내가 어슬렁거리는 걸 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우린 무척 바빴답니다. 피넬라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그러셨겠죠. 두 분은 분명 어느 정도 우연으로 그걸 찾아내셨겠죠. 두 분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죠? 스컬리컨 부인이 우리에게 새로운 단서를 주게 되어 있나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단서는
변호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모양이었으므로 우리 셋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봉인된 봉투들을 넘겨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위에 표시된 어떤 지역의 지도 하나와 설명서 하나가 첨부되었다. 그해 85년 이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10걸음 가라 그 획기적인 지점에서 방향은 동쪽으로, 그런 다음 똑같이 10걸음 북쪽으로, 거기 서서 보라 동쪽으로, 두 그루 나무가 환상 그 자체, 그중 하나는 거기에서 성스러운 것 당기라, 하나의 원 5피트 정도, 그 스페인 밤나무로부터 이어 머리 숙이고 돌아다니라, 살펴보라 찾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계속 서로의 뒤를 쫓아다니게 될 것 같군요. 닥터가 말했다.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처신한다는 정책에 충실해 내가 우리 차로 같이 갈 것을 권하자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포트 에렌에서 점심을 먹고 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삼촌이 이 단서를 특별히 변호사들에게 맡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단서가 탈취당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 그래서 더 이상은 도둑의 손에 단서를 넘겨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일까? 그날 오후의 보물찾기는 익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수색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줄곧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상대가 앞서는 것이 아닐까, 상대에게 영감이 떠오른 것은 아닐까 알아내려 애쓰며 서로를 의심의 눈길로 훔쳐보았다. 이게 모두가 마일스 삼촌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삼촌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고 상대가 보물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리 와봐. 과학적으로 차분히 살펴보자고. 우리에겐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 그해 85, 이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가져온 참고 서적을 펼쳐서 우리가 그걸 추적해낼 수 있겠는지 봐줘. 일단 거기에 다다르기만 하면. 저 사람은 저 울타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견딜 수가 없어. 만약 저 사람이 찾아냈다면. 내 말에 집중해. 길은 오직 하나뿐이야. 정도를 걸어야 해. 이 섬엔 나무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밤나무를 찾아보는 게 훨씬 간단할 거라고. 나는 또 1시간을 소득 없이 보냈다. 점점 더워지고 기운은 빠져갔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동안 페일이 보물을 찾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줄곧 시달렸다. 내가 말했다. 어떤 추리소설에서 읽은 게 생각나. 어떤 친구가 종이를 산 용에게 담갔거든. 그랬더니 그때까진 잘 보이지 않던 다른 글자들이 나타난 거야.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한테는 산 용액이 없잖아. 마리스 삼촌이 전문적인 화학 지식을 기대했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흔한 열이라면. 우린 울타리 모퉁이를 돌아갔다. 잠시 만에 장가지들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불이 붙을 정도로 그 종이를 불에 가까이 갖다 댔다. 우리의 노력은 거의 즉각 보답받았다. 2단어뿐이었다. 커크 인력! 그 순간 페일이 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피넬라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피넬라가 말했다. 하지만 존, 커크힐 역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지도를 내민다. 내가 지도를 살펴보며 말한다. 없지. 하지만 여길 봐. 나는 연필로 지도 위에 선을 그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선 어딘가에? 맞아. 하지만 정확한 지점을 알았으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2번째 영감이 떠오른다. 알 수 있어. 내가 소리치고 다시 연필을 쥐고 외친다. 보라고? 피넬라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정말 대단한걸? 완전히 속았잖아. 마일스 삼촌은 정말 이제 천재였는걸? 마지막 단서를 열어볼 시간이 왔다.
변호사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번 것은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보내는 엽서를 받는 즉시 우리에게 우편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의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연히 도착해야 할 날 아침까지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으므로 피넬라와 나는 페일이 우리의 편지를 도중에서 가로챈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했다. 다음 날 우리의 불안은 가라앉았다.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흘려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의문이 풀렸던 것이다. 친애하는 두 분께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편지를 17차례 망친 다음에야 마일 커레인 씨가 제게 당부하신 대로 신신당부하신 대로 두 분께 올해 집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의식용 시 한 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 시를 보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감사를 보냅니다. 메리 캐루이 씨. 소인을 보니 브라이드에서 온 거군.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의식용 시란 걸 좀 볼까? 그대 전원형 공중정원 바위 표시 보리? 오, 부디 내게 말해주세요. 거기가 어디인지. 바로 그곳이 맞나요? 그렇다면 먼저 A포인트 근처에서 찾게 되리. 아주 갑자기 불빛 강렬한 그것을 마침내 찾았네. 이제는 비란의 등대 근처. 조가지붕을 인 오두막 속에서 벽 속에서 그 근처에는 꼬불거리는 작은 오솔길. 그게 달아네. 바위에서 시작하다니 정말 공정치 못한 걸? 피넬라가 말했다. 사방에 바위 투성이잖아. 그 중에서 어떻게 표시된 걸 찾아내지? 어느 지역인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바위를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바위 표시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테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 뭔가 묻혀 있을 테고 그것이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A야. 그걸 찾으면 새로운 단서는 우리에게 B. 그러니까 그 오두막에 어디 있는지 대해 힌트를 줄 거야. 보물은 그 오두막 옆에 오솔길 아래 묻혀 있어. 당연히 A부터 찾아야지. 첫 단계가 워낙 어려웠던 만큼 마지막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 우리가 마침내 그 지점을 알아낸 것은 어느 날 한밤중이었다. 그 장소로 출발하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라고 내가 말했다. 피넬라는 동의하지 않았다. 페일 역시 그곳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 그런데 우린 내일까지 기다리고 그는 오늘 밤 출발한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우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 순간 내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피넬라, 너 아직도 페일이 이원 코직을 죽였다고 믿고 있니? 그래. 그럼 이제 우리에겐 그에게 그 죄를 깊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으스스해. 그는 속속들이 사악한 인간이야. 말해봐. 우리가 A를 찾아냈다고 떠벌리는 거야. 그런 다음 출발하자고. 10중 8구 그는 우리를 쫓아올 거야. 그것은 인적 없는 곳이잖아. 그의 구미에 딱 맞잖아. 우리가 보물을 찾아낸 척하면 그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러면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을걸? 자정이 다 된 시각. 우린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벽면 한쪽을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피넬라는 성능 좋은 회중전등을 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지니고 있었다. 요행을 바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나지막한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피넬라가 걸음을 멈춘다. 저길 봐, 존. 우리 짐작이 맞았어. 나타난 거야. 내가 잠시 방심한 모양이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6걸음쯤 떨어진 곳에 페일이 서 있었다. 그의 권총이 우리 둘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말한다. 안녕하신가. 이번 판은 내 거야. 보물을 넘겨주시지. 또 다른 것도 넘겨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죽어가는 사람 손에 쥐어져 있던 찢어진 스냅 사진 반쪽 말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당신이 갖고 있을 텐데. 그의 한쪽 손이 흔들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윽박지른다. 다 알고 있어요. 당신과 코직은 거기 같이 있었죠. 당신이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그의 머리를 돌로 친 거예요. 경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닥터 페일. 경찰이 한다고. 그렇다면 맹세코 한 사람을 죽인 죄 대신 세 사람을 죽인 죄로 교수형을 당하는 게 낫겠는걸. 뛰어내려 피넬라. 내가 소리쳤다. 그 순간 그의 권총이 큰 소리로 불을 뿜었다. 우리들은 히스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다시 총을 쏘기 전 정복 경찰들이 잠복해 있던 벽 뒤에서 달려나왔다. 다음 순간 페일은 손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나는 피넬라를 품에 안았다. 내 생각이 맞을 줄 알았어. 그녀가 몸을 떨며 말했다. 내 사랑. 내가 소리쳤다. 너무 위험했어. 하마터면 네가 맞을 뻔했잖아. 안 맞았잖아. 그리고 우린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고 말이야. 우리가? 내가 잡아. 그녀는 단어 하나를 갈겨 쓴다. 내일 여길 찾아보는 거야. 거긴 분명 보물을 숨길 만한 곳이 많지 않을 거야. 낮 12시 정각이었다. 찾았다. 이윽고 코넬라가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네 번째 코담배값이야. 우리가 모두 찾았네. 마일스 삼촌이 기뻐하실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대답했다. 이제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린 맨섬에서 살 거야. 맨섬에 황금을 깔고 앉아서 말이지. 그렇게 말한 다음 나는 행복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단편소설 맨섬의 황금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맨섬의 보물찾기는 실제 섬에서 행해졌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방해 공작 또 조금 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행사는 열리지 않게 되었죠, 점차. 하지만 에거서 크리스티는 이런 유사한 주제를 가진 추리소설을 계속해서 써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상한 농담. 우리도 익숙한 이름인데요. 차면, 에드워드. 어디서 들었을까요? 괴상한 장난에서 함께 빈책방에서 감상해 보았죠. 그리고 1941년 보물찾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스 마플의 마지막 사건에 수록되는 미스 마플의 이야기이죠. 빈책방에서는 괴상한 장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미스 마플이 처음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디언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또 새로운 작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